안녕하세요. 네. 고전적인 고전적인 거. 고전적. 너무 더워서 장소를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서울숲 인근에 여기가 신한은행이랑 고용노동부랑 같이 청년 스테이션이 나타나는 이런 좋은 공간. 그 서울숲에 오시면 저희 언더스탠드 에비뉴라고 서울숲역 4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거기로 오시면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커피만 사면 무조건 다 이 공간을 쓸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괜찮네요. 그냥 깨알 같은 홍보를. 네. 저희도 그냥 이번 촬영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 시원한 척하고 있지만 여기 대신 에어컨이 에어컨이 좀 약해요. 도달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그건 뭐 굳이 단점이라.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피크리하게 있습니다. 이번에 글을 보면 첫 번째 썸네일이 헤어져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사실 뭐 크게 기업의 사과문도 사과문이지만 우리 개인 우리 일상생활의 개인 분들도 사과할 일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애기가 스케치북에 뭐 좀 색칠해달라고 했는데 열심히 색칠했어요. 열심히 색칠했는데 왜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왜 노란색으로 색칠했냐? 이거 핑크색으로 칠해야 되는 건데. 딸이. 그럼 뭐 얘기를 해주는 gibi.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저 집 친구한테도 집 친구라고 하면 와이프한테도 사실 뭐 아주 보통 제가 다 잘못해서 사과하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아주 개인 소소한 이런 사과들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저희가 실제 직장에서는 저희 직장 생활할 때는 제안서나 아니면 각종 뭐 기회가 다양한 것들 왔을 때 데드라인 못 지켜서도 사과하는 일도 발생하는 거고 또한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실제로 우리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이거는 뭐 어떻게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여하튼 고객사한테 사과할 일이 사실 부지기에서 정말 많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러면 효과적인 사과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사실 항상 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럼 저기부터 이런 시행착오를 이제 어쩐지 뭔가 깜빡깜빡한 걸. 그러면은 저거 지금 잠깐 얘기해. 저희가 지금 좀 당황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이제 한 6, 7분 가량 신나게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막 떠들어댔는데 녹화를 안 했네요. 이런 시행착오들 다행히 초반에 이런 시행착오를 해서 그래서 황고심이 전화 받고 나서 지금 사태가 그때 또 꼬였어요. 그래서 촬영 중간에는 전화를 받지 말자. 저거 끄자. 그렇죠. 무조건 끄자. 그래서 이제 계속 하면 아까는 원래 이제 집 친구 집 친구 얘기하다가 제가 사과문 얘기를 물었어요. 사과문을 잘 쓰시냐? 사과문 잘 쓰세요?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반복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사과문을 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할 일은 있어. 초등학교 이후로 사과문은 끝냈고요. 중학교 때까지 같긴 하다. 부모님한테 못 사보셔서. 우리 사과문을 쓸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사과를 할 때 각서? 혈서? 사과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결국은 보상이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보상. 그래서 아까는 영상 녹화하기 전에 가방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부부 싸움은 가방, 보상. 그러니까 근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남자도 뭐 뭔가 꼭 보상이 있어야 된다. 전 현금.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게 원래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과를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과를 받는 피해자들이 정말 그걸 그대로 말 그대로 용납할 수 있냐 그게 사실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것도 이제 많은 피해자들 혹은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그거잖아요. 사과를 하는 것들에 대한 말 그대로 사과 그냥 행위로서 난 끝 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이니까 사실 그런 거에 많이 실망하는 것 같아요. 결국 사과를 하고 계속 이렇게 보상이나 어떠한 그 사과 이후의 조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필요로 하는데 그렇죠. 기업 오너들이나 그런 입장에서 나 사과했으니까 끝이야.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사과는 당연히 물질적인 보상은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사과를 할 때 자주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겪게 된 그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그 본인 자존심, 상한 자존심, 그다음에 그 부분들, 그 잘못한 부분들은 이제 보편적인 공감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사실 언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사과할 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첫 번째는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줘야 돼요. 괜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고민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뭔가 우리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뭐 내가 이거 선택한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내 잘못도 일부 있는 건가? 그렇죠.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는 엄연하게 잘못이 없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들, 가해자가.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얘기해야지 피해자가 사실 그 부분들의 감정적으로 그분들이 케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두 번째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 가해자가 그죠, 시적으로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피해자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힘들다, 아프다라는 게 나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거를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통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과문 같은 걸 잘 뜯어 보시면 이런 거죠.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건 면목 없다. 면목 없다. 그리고 유감이다. 유감이다라는 표현들은 사실 오히려 안 하는 일은 요즘 한국에서 그렇지만 정말 통감한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근데 그 정도보다 이제 더 내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심통하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들 부분들, 이게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피해자는 가해자가 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기업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은 사실 저는 공통되다고 봐요. 특히 위기관리 쪽 이런 사과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거죠. 요즘 자주 이슈되는 것들, 가해자, 누군가의 피해를 폭행을 한 애들이, 학생이 폭행을 했는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폭행해놓고서 페이스북에 뭐 재미있게 이런 것도 올리고 있고 하다니까 반성하는 김이나 이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합의도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랬을 때 가해자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너무 멍청한 짓을 했다, 내가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뭔가 이런 하다못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그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가서 말 그대로 내가 정말 가해자가 고통스러웠다는 거를 사실 보여줘야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얘가 제대로 사과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 두 가지 부분들, 가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 피해자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를 어떤 행위로 아니면 말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재밌는 게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다. 저는 기업도 마찬가지, 특히나 사과문에 그 부분들이 잘 녹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들이 좀 정리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한 7가지 정도 정리해서 해서 전달했었죠. 맞아요. 그 남녀 사이에서도 이제 흔히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오빠는 뭐가 잘못된 줄 알아? 잘못한 게 뭐야? 무조건 남자는 잘못했다 그러죠. 그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메비우스의 띠에 그렇죠. 무한 걸리는 순간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는 순간 밤새 꼬박 새고 무한 루프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고통에 시달리죠. 그러다가 항상 여자친구는 오빠는 항상 똑같은 식이야. 그런 것들.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남녀간에 깊은 골이 생기고, 또 한 번 또 생기면 또 골이 생기고. 그렇죠. 이게 기업 입장에서 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과 배경들을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최근 우리 회사 일로 라고 얘기하면 최근이 도대체 언제쯤 최근인지, 지난주인지 작년인지 뭐 이틀 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제대로 된 사과문이 되려면 지난주 화요일에 발생한 구체적 명시, 이러이러한 관련 이러이러한 건으로, 사실 글로벌 기업이나 외국에서는 막
국내 기업도 이제는 많이 사과분들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기입을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뭐 어디라고 딱 밝히진 않지만 국내의 큰 이런 여러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 발생한 어떠한 최근 일어난 일로 정도로 마무리된 것들이 좀 많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최근의 일이라면 과연 최근의 일이 언제까? 라고 뭐 궁금해하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사실 좀 정확하게 근거를 밝히면서 정확하게 그 사과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대상을 명확하게 명기하는 분들, 뭐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 우리가 또 자주 얘기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뭐 그다음에 피해의 감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형편없는 사과라고 제가 생각하는 특히나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하죠. 레토릭처럼 많이 쓰는 것들이 이거잖아요. 만약 네, 이번 일로 인해 뭐 심층적으로 곧 불편을 겪으신 분이 계시더라면 그렇다면 사과하겠다. 만약 이게 불편하다면 그러면 내가 사과합니다. 만약이 하나 더요. 결국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과를.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레토릭처럼 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거 비단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이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박 대표님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제가 만약 박 대표님이 그 부분으로 좀 마음이 상했으면 만약 그렇다면 내가 사과할게. 그러면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우리 의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과 부분들도 근데 재밌는 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들을 기업도 그렇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우회에 가려고 하게 되고요. 무조건 잘못했다, 뭐 때문에 잘못했다, 앞으로 내가 이러지 않겠다, 상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상해주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이유 이렇게 못하는 이 기업이 돌아가는 생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분명히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은 공감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인은 그 책임의 잘잘못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사실 불명확해도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할 수는 하면 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또 이게 말 그대로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테고 보상액도 사실 그것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 뭔가 사고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홍보팀에서도 접근하는 입장이랑 법무팀에서 접근하는 입장은 사실 전혀 다를 수밖에 없고 마케팅에서 홍보팀이랑 마케팅팀 접근하는 거랑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전 그 부분들도 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과에 대한 구체성 부분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일만 못하는 사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사과를 하더라도 기분 좋고 그리고 내가 보상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기분이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보통 보면 피해자들이 제가 기업이 사과했을 때 그 오케이 하는 피해자들을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점 정도는 합격점 정도는 줘야지. 사실 그 분노 그러니까 더 말 그대로 불을 더 지르는 게 아니라 그럼 어디 한번 더 지켜보겠다. 라도 정도 되면 저는 그게 합격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불을 지르죠. 괜히 사과했다가. 그렇죠. 기름통에다 계속. 뭐 이번 해도 뭐 아시아나도 사과했더니만 거기 노조 아시아나 분들이 다 나와서 오히려 시위하신다고. 그리고 오히려 기내식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다음 주에 왜 햄버거 안 나오게 생겼어요? 걱정이 잘 다녀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또 하나 또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사실 이 부분들 많이 간과하는 게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기업 철학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정부 쪽이라면 보건복지부 뭔가 다양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보건복지부나 그렇죠. 식약처나 이런 부분들이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사과드립니다로 사실 그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 그러니까 우리 부서 우리의 그 철학 가치관 부분을 사실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사과문에 예를 들면 식약처는 사실 국민의 안전과 그다음 건강한
활동, 건강 복지를 위해서 뭐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게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부서의 철학일 텐데,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 사과분에, 그러니까 사과를 받는 사람들이 그거를 억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사실 원래 이런 원칙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그런 기업, 그런 부서인데,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는 사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부분들 재밌는 건 그건 오히려 많이 빼놓고 간과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디지털 마케팅 쪽에서도 뭐 이거는 마케팅에 다 포괄하는 내용이긴 한데, 마케팅이 이제 세팅하는 목표나 KPI를 세팅할 때도 뭐 회사의 기업 철학이나 가치 그리고 비전 미션을 통해서도 목표로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사과문에도 그런 게 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들은 그죠. 피해자가 그거를 들었을 때 봤을 때 인정하냐 아니 인정하냐 일단 두 번째 문제고요. 적어도 우리 기업은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이러하다.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다. 그 부분을 사과한다. 라는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뭐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블로그를 블로그를 보시는 게 더 상세한 내용인데, 저희는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사과문에는 최종적으로 사과 주체가 있잖아요. 이제 사과 주체가 뭐 예전에는 그 경중에 따라서 뭐 마케팅 팀장이 사과할 때도 있고, 뭐 상무, 그래서 뭐 이렇게 대표, 회장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요즘 전반적인 또 이슈 트렌드를 봤을 때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의 불량이나 이런 이슈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로 더 증폭되는 이슈들이 사실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에서는 사실 뭐 팀장이 사과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나 아니면 회장이 그 이름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가 요즘 대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그래야지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온전하게 사과를 한다라고 사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 전반적인 트렌드는 그렇게 많이 사과 주체가 명기가 되는 것 같고. 네. 그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사과를 하면은 여럿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다 사과 한 명이 발표를 하고 그걸 또 똑같은 내용을 다 얘기하거나 아니면 일제히 다 고개를 숙여서 휘도막 그죠. 이거 하는데, 그 방법이 정답이지. 아니면 이번에 그 아시아나 박 회장이 썼던 방식이 어찌 보면 좀 따라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뭐 경중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보통 이제 그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보통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하는 경우잖아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결국은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결국 보는 거는 국민들, 소비자들일 테니까 그런 비언어적인 행위들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 그 부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일본이 되게 잘했었고, 저는 의미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비언어적인 행위 자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후속 조치들이 계속 잘 선행이 돼야 그렇죠.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끝으로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실 사과는 기술적 택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건 저는 진정성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는 사실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는 진정성 없이 사과해도 충분히 속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닌 시대니까. 그렇죠. 이제는 다 알고. 그렇죠. 이제는 똑똑해졌어요. 이미 소비자가 워낙 스마트해졌겠죠. 그렇죠. 네. 이미 국민들, 소비자는 이미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사과는 이미 다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지. 결국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뭐냐? 다음 후속 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실행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고요. 말뿐인 사과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뭐 당연한 거지만 동일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과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 사과 효과가 결국 반비례된다고 보거든요. 사과의 횟수만큼 오히려 반비례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좀 더 우리가 나아지려는 노력들, 그런 행위들을 직접 보여주는 게 뭐 기업, 또 좁혀서는 개인, 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혼난 게 있었죠. 선풍기
예를 들면 뭐 선풍기를 켜놓고 네. 까먹고 계속 내버려두고 네, 혼나거나. 혼나거나 화장실 물 켜놓고 네, 며칠 나왔다 혼나고 이게 당연한 거. 네, 근데 예전에는 10번 혼날 거 뭐 5번으로 줄이고 네.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거 그냥 하는 얘기고요. 네. 근데 그런 노력들 우리가 기업들 노력도 이제 그런 사과문이 중요한데 그런 행위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제 두 번째 영상 시리즈의 펑코치님 세션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미국 잘 다녀오시고요. 네. 미국에서 괜찮은 소식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저도 몇 가지 꼭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